어마어마한 자금들과 암호화폐 규제 테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한 긍정적 소식부터 체크해볼 건데, 최근에 미국 하원 의원 맷 게츠가 비트코인으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채택에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은 재무부가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게츠는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미국 시민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낸시 메이슨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자신의 제안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채택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세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비용을 정산할 때마다 보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공급 충격을 야기할 것인데, 여기서 2023년 미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연방소득세 총액은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태로, 이 중 1%라는 극히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약 18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정부에 제공될 수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도입하려면 명확한 규제 지침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시스템의 잠재적 오용을 방지할 수 있기에, 비트코인 세금 납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규제 변화는 시장 심리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 관련 흐름 살펴볼게요.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했거든요. 6월 24일 기준으로 각각 9천만 달러와 3,500만 달러가 유출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피델리티 YG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가 이러한 대규모 유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ETF 매도가 지난 2월과 3월 기관의 비트코인 채택에 따른 강세 매수세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시장에서는 기관이 잠재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시장 신뢰도와 거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ETF 매도가 약세 심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많은 멀티 전략 헤지 펀드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전에는 비트코인 ETF에 매수하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에 매도했던 이 펀드들은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고, 연간 펀딩 수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데 따른 이러한 결정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도 규모와 일치하는 비트코인 CME 선물의 미결제 약정 감소에 반영되어 있죠. 또한 ETF를 통한 기관의 선물 투기적 거래 활동으로 인해 펀딩 비율이 확대되어 기관은 수익률을 고정하기 위해 ETF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델타 중립 전략을 채택했는데, 142억 달러의 비트코인 ETF 유입 자금 중 30-40%를 차지하는 차익 거래 자금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델타 중립 전략을 활용해 왔고, 현재 시장 상황은 기관의 행동과 시장 심리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 전략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시장에서는 특히 비트코인 ETF 유입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과도한 강세 심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는 비트코인 ETF 매수자의 평균 진입 가격이 6만에서 6만 1,000달러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 이러한 ETF의 지속적인 자금 유출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움직임과 일치하고 있으며, 6월 24일 비트코인 가격은 64,076달러에서 59,495달러로 급락하며 약 7% 하락해서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의 매각, 비트코인 채굴자, ETF, 오지지급 등 여러 요인이 이번 매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현재 비트코인이 심각하게 과매도 상태로 보이고, 또한 탐욕과 공포 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시장 바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한 것은 맞지만 반등이 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암호화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4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암호화폐가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논의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을 향한 비관적 시선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상원 의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일반 대중들, 더불어 이제는 트럼프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 채굴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면서 트럼프의 지지는 국가 에너지망과 경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 산업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 트럼프의 발언은 윙클보스 쌍둥이와 코인베이스 경영진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의 캠페인을 위해 1200만 달러를 모금하는 중요한 기금 모금 행사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정치 캠페인에 통합되는 것은 경제 및 규제 정책에 대한 암호화폐의 중요성과 잠재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암호화폐의 인기와 약속을 활용하면서 기술 혁신을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여기는 유권자층을 끌어들이고 있기에 암호화폐 잠재력에 대한 정치인과 유권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브릭스페이 생태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합 브릭스의 페이 시스템은 총 30억 명이 넘는 인구에 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브릭스 국가 간의 디지털 결제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연결하고 국경 간 금융 거래를 단순화하는 능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금융 포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금융기관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고, 그중 다수는 브릭스 국가에 본거지를 두고 있죠. 예를 들어 일본의 대규모 금융 서비스 회사인 SBI 홀딩스는 국제 송금에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 전략적 제휴는 리플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얼마나 잘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더불어 브릭스 국가에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국제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업인 HSBC는 이들 국가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리플의 창의적인 솔루션에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방코드 브라질과 아프리카 전역의 최고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인 온 아프리큐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협업 자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은 전 세계가 원하는 금융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